자, 오늘 등비급수의 등비급수를 배워볼 건데, 일단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한급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자, 일단은 오늘은 등비급수를 배울 건데, 등비급수를 배우기 전에, 자, 승찬하게 봐보자. 무한급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무한급수를 우리는 무한히 더하겠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데, an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an 플러스 1 하면서 an 플러스 2 하면서 계속 더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무한히 더하겠다라는 말의 의미를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을 더하겠다라는 말의 의미야.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쩐다? 그 말의 의미는 부분합에다가 리미트를 취해준 거다. 기호가 다 똑같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sn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k가 되겠다. 이 네 가지 말이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배울 내용이 예전에는 무한 등비급수라는 용어가 용어로 했었는데 이제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그냥 등비급수라고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무한 등비급수래요. 등비수열이 되는데 등비수열을 무한히 더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등비수열에 여러분 등비급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등비수열의 합은 어때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어떻게 되죠? 합은 SN은 R-1분의 A Rn승 마이너스 1 또는 1-R에 A 1-R에 이것도 조금 이렇게 있죠. 그러게 되는데 이 R이 여러분들 여기서는 R이 1보다 클 때, R이 1보다 작을 때 이걸 써주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등비수열을 써줄 때. 그런데 간단하게 여러분들 R에 인거드 조금 있을 때 이거 여러분 R에 인거드 조금 포함된 것은 여러분 시험 문제 꼭 나온다라고 했어요. 이 R에 인거드 제곱이 포함된 그 등비수열에서 수렴 발산을 조사를 해보게 되면 R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절대값 R이 1보다 커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n을 취하게 되면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죠. R이 마이너스 1이어도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반복이 되니까 이건 진동이 돼서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게 되면 0으로 돼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R이 1이 되면 1로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거 봐보자. 우리는 오늘 등비급수를 배울 건데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고 하면 여기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원 스텝이 뭐죠? an 찾고 두 번째 스텝이 SN 찾고 세 번째가 SN의 극한값을 찾아내는 거죠. 태어나 생각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쩐다고?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생해서 SN을 찾고 리미트를 취해봤더니 발산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것 중에 합수구경 선생님 이거 대단한 용어 아닙니다. 근데 선생님이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거야. 영화 무발 이야기했죠. 이 말의 의미는 뭔 말이냐면 합이 수렴하게 되면 극한값은 0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얼른 이야기하자면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 합이 알파로 수렴하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뭐가 된다? 극한값은 0이 된다. 그것의 대우관계가 영하무발이죠. 영하무발이라는 것은 an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무한급수는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은 뭐가 된다? 발산하게 된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an의 극한값이 0이 되면 수렴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스텝을 밟아가야 돼요. 원 스텝, 투 스텝, 원 스텝 an 찾고, 투 스텝 sn 찾고, 쓰리 스텝 sn의 극한값 찾아주는 그 과정을 해줘야 돼. 근데 이런 뭐 그런 것은 나오지도 않아요. 단순 연산 문제니까.
자, 그런데 오늘 배울 내용이 무한 등비급수예요. 그러면 등비급수가 여기 아까 아래 이것 쪽 이야기를 하는데 R의 범위가 잘 봐봐. R의 범위가 말 그대로 어떤 수열이 AN이 2의 n것 제곱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무한히 더한다고 하면 이 수열을 늘어놓는다고 하면 2, 4, 8, 16, 32 아니 더하면 더할수록 얘는 어떻게 됩니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버리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리니까 얘는 계산해보나 마나 계산할 필요도 없죠. 해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얘는 발산해 버립니다. 그런데 AN이 말 그대로 2분의 1의 n것 제곱이 된다라고 하면 잘 생각해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인데 무한계를 계속 더하다 보면 맨 끝에 있는 놈들은 나중에 어때요? 먼지만큼 작은 값이 되는 거죠. 그 값은 나중에 더해봤자 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들 지금 이 공중에 부필가루도 있고 수많은 먼지가 있어요. 선생님이 몸무게 최근 건강검진 해보니까 몸무게가 몇 킬로라고 딱 나왔더라고요. 아 근데 먼지가 많다고 해서 선생님 몸무게가 갑자기 먼지가 한 200개 붙어있어. 하고 400개 더 붙어.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몸무게가 갑자기 200kg 점프해버리는 건 아니죠. 그냥 그런 것들은 더하나 마나한 값들이다. 극소가 아주 작은 것들을 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만큼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나중에는 더하나 마나한 값을 더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까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A에 또 한번 문제를 볼게요. AN이 1의 n것 제곱입니다. 근데 무한등비수열, 여기 무한등비수열입니다. 무한등비수열에서 여기서 수렴 조건이 뭐였었냐면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이하까지 포함되죠. 1 이하까지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는 이 수열이 있는데 1의 n것 제곱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이 수열은 1을 계속 늘어놓는 거야. 계속 더하겠다라는 말의 의미야. 1을 어떤 일정한 값을 계속 더하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R의 n것 제곱이 있을 때 R이 1일 때는 무한급수는 발산합니다. 그러니까 무한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무한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가 돼요. 등호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등호 들어가면 1도 계속 더해버리면 커진다 이 말이에요. 오빠? 이해돼 안 돼? 수야가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는 무한등비수열 이해됐지? 무한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 되고 무한급수 여기서 등비급수라고 하는데 무한등비급수 같은 경우는 등비수열에 무한이 더하게 되면 수렴 조건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봐보자. 아까 선생님이 무한적이 뭐죠?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고 하면 AN 찾고 SN 찾고 SN에 뭘 취하라? 리미트 취하라고 했죠. 그러면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AN이 AR의 n-1 뭐 2의 n-1이라고 가정 그냥 R의 n-1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어떤 절 무시하고 그러면 SN은 결론적으로 R-1분의 A R의 n것 조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공식은 R이 1보다 클 때거든. 이 공식을 쓸 필요가 없죠. 쓸 수가 없죠. 이해됐지? 왜? R의 범위가 이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이 공식을 안 쓰고 1-R분의 A 1-R의 n것 조금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게 SN이야. 리미트를 취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얘가 뭐로 가버려? 0으로 가버리죠. 오빠 이해돼 안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S는 뭐 리미트 이거는 계속 생각하면 1-R분의 A가 되는 거야. 그러면 무한 그때 이제 우리 수혁이가 책을 한번 쫙 넘기다가 으아 막 깜짝 놀랐던 그 문제 있지 막 문장이 있고 뭐 그림 있는 거 거기에서 써먹는 공식이 이겁니다. 1-R분의 A. 그러면 이 A는 뭘 말하냐면 첫 번째 항을 말하고 R은 공비를 말해요. 근데 그 문제가 아주 단순합니다. 왜 단순하냐? A하고 R만 찾으면 되니까. A는 뭐가 됩니까? A는 첫 번째 항이고 R을 찾아내는 방법 두 번째 항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A1과 A2만 찾아내면 R도 금방 찾아집니다. 굉장히 문제가 어렵게 보이지만
쉽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막상 풀어보면 또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그냥 수업을 설명하기에 위해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단순하게. 그래서 무한 등비 급수의 R값의 범위가 이 범위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한급수의 수렴값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것의 극한값은 어떻게 찾아내냐면 1-R분의 A라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찾아낸다라는 거야. 오케이. A는 초항이고 R은 공비다라는 것은 아시겠죠? 승철아 이해되니 안 되니? 수요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저기 50페이지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도 여러분들 등비수열의 수렴 발산 조건 다 쭉 나와 있는 게 그겁니다. 한 번만 50페이지, 51페이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오늘 뭐 자, 개념 설명을 했고요. 개념 설명을 했고 몇 페이지 한 번만 봐보자면 자, 52페이지 한 번만 봐보자.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십시오. 42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고 했는데요. 52페이지 42번입니다. 그러려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조사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수렴 조건을 먼저 어긋나면 안 돼요. 공비가 얼마가 됩니까? 1번은 공비가 3분의 2. 숙제라 혹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다 틀리고 있지? 야,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9분의 4잖아. 공비 R이 얼마가 돼요? R이 3분의 2가 되고 초항이 A가 얼마가 돼요? 1이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쓴다고? 1-R분의 A가 되니까 1분의 1-3분의 2가 되니까 이 번분수 해석해줄 때 여기는 얼마가 돼요? 분모 3분의 1이 되고 1이 되니까 얼마? 3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제 이 정도는 아시겠죠? 자, 2번은 어떻게 됩니까? 공비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루트 2. 그렇죠.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해보나 마나 R의 범위가 1보다 크죠. 절대값 R이 1보다 커버리니까 계산해보나 마나 발산하죠. 자, 3번은 어떻게 됩니까? 공비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그렇죠. 승철아, 내일 어떻게로 지출하시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4번은 공비 R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공비 R. 3번은 어떻게? 4번이죠? 4번은 공비 R이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고 초항이 얼마가 돼요? 2가 된다 이 말이잖아. 너무 쉬워요 이거.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1-R분의 A만 써주면 돼요. A는 요거 계산하시면 안 돼. 네. 수업할 내용은 아니고요. 자, 43번 한번 봐보자. 43번을 보면 1번은 여러분들 수렴 발산 조사라고 했는데 1번은 공비 R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되죠. 2는 루트 4하고 같죠. 루트 4하고 루트 3하고 비교해보면 루트 4가 더 크죠. 그러니까 분모는 어떻게 공비 R이 1보다 크죠. 네. 계산할 필요 없죠. 네. 이해됐죠? 네. 다음 2번과 같은 유형의 문제는 마이너스 1에 이거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돼버리잖아.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 발산하죠? 자, 3번 1 루트 2 1 루트 2는 어찌됐거나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2가 1점 얼마가 돼요 되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0. 얼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1-R분의 A만 쓰면 된다니까요. 오케이? 4번은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4번 문제. 43번에 4번. 자, 43번에 4번 문제 보니까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6의 n제곱 5의 n 플러스 1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해됐죠? 그러면 여러분 지수법칙 승차라 6의 n제곱 5의 n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분리해주게 되면 얘를 따로 해석을 해주면 되죠. 5 곱하기 6분의 5의 n제곱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초항은 얼마가 됩니까? 여기다 1 집어넣어주면 6분의 얼마가 돼요? 25. 자, R의 범위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네. R은 얼마가 돼요? 6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R분의 A가 되니까 너무 쉬워요.
1 마이너스 6분의 5분의 6분의 25 이렇게 되죠.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죠? 숙제를 꼭 이렇게 해봐야 돼. 선생님이 해준 거하고 네가 직접 해보는 것은 달라. 꼭 해보세요. 자, 52페이지 44번. 자, 여러분들 이것은 지금 세 문제는 해볼게요. 44번에 1번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데 이거 다 안 쓰고 이거는 이렇게 돼요. 5분의 2에 n거듭 제곱 마이너스 5분의 3의 n거듭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요거 계산하고 빼기 요거 계산한 거 써주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1 마이너스 5분의 2분의 5분의 2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 1이면 5분의 2가 되니까. 어디가 이해 안 되니? 자,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1 마이너스 5분의 5분의 3 1 마이너스 R분의 2. 최근에 어려운 거 있니 없니? 이거 계산하면 돼.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어디 식만 정리해 볼게요. 3의 n거듭 제곱분의 1에 여가 4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더하기 6의 n거듭 제곱분의 1 곱하기 10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돼 안 돼? 자, 수요가 이해되니? 자,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 계산해주면 1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여기는 3분의 4가 되겠죠. 첫 번째니까. 성철아 이해돼 안 돼?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 더하기 1 마이너스 6분의 1분의 6분의 12. 네. 요거 계산하면 돼요. 태훈아 이해돼 안 돼? 자, 3번 한번 볼까요? 3번을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이 좀 놓칠 것 같아요. 왜? 마이너스 3분의 1에 n거듭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3의 몇승 2승의 n거듭 제곱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는 봐봐 3분의 1의 n거듭 제곱 여기는 4분의 9의 n거듭 제곱 이렇게 되죠. 이거 지수법칙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를 지수법칙에서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4분의 9에 n거듭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러면 요거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의 n거듭 제곱이 되니까 공비 r이 이 사이에 존재하니까 우리는 뭘 쓸 수 있어? 1 마이너스 r분의 a를 쓸 수 있으니까 1 마이너스 4분의 3분의 마이너스 4분의 3 얘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세 문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세 문제.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봐보면 자, 53페이지에 등비 다음 수열의 급수의 합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단순 연산이야. 단순 연산이니까 여러분들 이 식을 정리하는 능력만 좀 배양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얘 따로 써주고 얘 따로 써주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도 여러분들 선생님 나 도저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4의 n거듭 제곱 여러분 4의 마이너스 1승이 얼마가 되지? 4분의 1인데 역수치에서 올려버리게 4 더하기 4 곱하기 2n 여기까지는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얘를 따로 써주게 되면 4 곱하기 4의 n거듭 제곱분의 1 이랬죠? 4 곱하기 2분의 1의 n거듭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4의 n거듭 제곱 2의 n거듭 제곱 네. 여기까지 됐어요? 수채랑 어차피 빵 터지기 시작한 것 같아. 자, 2분의 1의 n거듭 제곱 여기까지는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여기는 자 봐봐 4 써주고 1 마이너스 4분의 1에 초항이 4분의 1 요거 계산하라는 거야. 여기는 4 써주게 되고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 써주고 2분의 1의 1승 이거 계산하라는 겁니다. 간단하네요. 오케이. 너무 쉽잖아. 이걸로 50씩 있으면 이걸로 잡아. 자,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그냥 눌러서 팍 치면 돼요. 자, 지금 문제를 잘 봐보면 요 3분의 1의 n거듭 제곱을 얘 한 번 나눠주면 자 2의 n거듭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n거듭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n거듭 제곱이 되니까 요 1은 있으나 마나고요. 됐지? 자, 태어나 봐보자. 여기는 식을 또 정리하게 되면 이 부분은 마이너스 3분의 2의 n거듭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n거듭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1-r분의 a 써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2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된다 이 말이잖아. 자,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써주고요. 1 마이너스 3분의 1 되고 여기는 어때요?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 연산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거예요. 여기서 이 수열을 어차피 여러분들 이 급수의 의미는 어차피 A1 더하기 A2 더하기 AN 더하기 A 근데 여기도 적을 필요도 없어. 요것도 적을 필요 없어. 요거만 늘어났다라고 쳐주면 N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볼게요. 자, 2분의 1 사인 여러분 사인 법칙 봐보자. 사인 2분의 파이는 얼마가 됐죠? 여기다 N에다가 1 집어넣어 주니까 사인 90도잖아. 사인 90도는 얼마가 돼? 1이잖아. 자, 더하기 두 번째로 해볼게요. 2분의 1에 2승이 되네요. 그러면 그 다음 뭐가 되죠? 사인 파이가 되니까 곱하기 0 되죠. 자, 스케라 보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 두 개만 더 해보자. 2분의 1의 세제곱은 얼마가 돼요? 8분의 1. 여기가 3 들어가니까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이 사인 그래프 여러분 잘 보셔야 돼. 마이너스 1입니다. 다음은 당연히 뭐가 될 것 같아? 다음은 계산해보라 마라 2분의 1에 4제곱에 0이 된다는 건 이해되실까요? 네. 우와, 스킬이 아는 것 같은데? 오. 사인 그래프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다 보니까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사인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되니까 봐봐 1, 0, 마이너스 1, 0, 1, 0, 마이너스 1, 0으로 가니까 어차피 짝수 번째에서는 다 0 나오고요. 늘어놓는다라고 치면 이 수열을 늘어놓는다고 치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의 아니 2분의 1의 3승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여기다 해볼게요. 더하기 2분의 1의 얼마가 되겠어요? 5승 마이너스 2분의 1의 얼마가 되겠어요? 7승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A는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 되고 공비 R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오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1 마이너스 R분의 A가 되니까 초항은 2분의 1이 되고 1 마이너스 4분의 1 해서 답 찾으면 되겠죠. 이해가 됐나요? 자, 세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빠. 응? 실을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 이거 완전 이거 선생님 너무 팩폭했나? 그치? 지금 결혼하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지금 선생님 그 말의 의미는 선생님도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때 먹고 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잖아 지금. 왜 그렇게 해석되는 거죠? 이게 뭐 네가 지금 그러잖아 지금 선생님 결혼했으니까 지금 선생님 저를 이렇게 무시하냐 뭐 이런 이야기했잖아. 자, 54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봐봐. 자, 재훈아 다음 페이지 봐보면 급수는 그 다음에 우여가 거기 한 페이지 읽고 있어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S가 10이래. 여기서 A는 뭐라고 알려줬습니까? 1이라고 알려줬고 공비 R은 얼마가 돼요? 3분의 X잖아. 아니 이거 계산했더니 1 마이너스 3분의 X분의 1을 해줬더니 10이 되었다. 아니 X 찾아내라고 어려운 거 있나요? 없죠. 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X가 보다 크면 말 그대로 3분의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아니게 된다라고 하면 이 값은 수렴할 수가 없겠죠. X가 C지 않나? S가 지금 여기서는 뭐 급수의 합이 10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이 나오겠죠. 3분의 X가. 자, 2번 한번 봅시다. 2번도 여러분 좀 시험 문제 좀 잘 나오는 문제인데요. 의외로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첫째 항이 2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래요. 그런데 무한급수를 찾아보니까 4가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잘 봐봐.
자, 첫 장이 2가 되고 공비가 R인 수열이 있다라고 하면 이 수열을 한번 늘어나 보겠습니다. A, 2R, 2R의 제곱, 2R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늘어지겠죠. 그러면 이거 AN 제곱이라는 것은 이것들을 제곱해서 쓰라 이 말이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2의 제곱, 2R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수열에 A가 2가 되고 공비 R이 공비 R이 R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수열은 2R 제곱의 제곱 이런 식으로 늘어지니까 여기에 첫 장은 A는 얼마가 됩니까? 4가 되고요. 공비 R은 얼마가 되겠어요? 공비 R은 아 지금 R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공비가 제공된 상태에서 등비 수열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첫 장이 A 제곱이 되고 공비가 R 제곱이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하나만 더 업그레이드, 책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세제곱 있잖아.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첫 장이 a의 세제곱이 되고 공비도 r의 세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제곱이 되니까 여기는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a의 제곱 찾으라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찾아보면 첫 장이 2가 되고 공비가 그러면 1 마이너스 r분의 2가 4가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요거 바꾸면 4분의 2는 1 마이너스 r이 되니까 여기는 4분의 4가 되고 여기는 또 4분의 2가 되니까 r은 얼마가 돼요? 4분의 2가 되죠. 즉 2분의 1 되죠. 이거 계산해보면 여기까지 이해 돼 안 돼? 그러면 여기 R이 이렇게 찾아졌으니까 여기 계산은 쉽다고. 어떻게?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공비가 된다 이 말이에요. 4 써주고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니까 여기는 4분의 3 되고 4가 되니까 번분수 사사 해주고 답 얼마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이 공비가 뭐 1-r분의 a가 이렇게 되는 이 상황에서 이것들을 찾으라고 하면 이렇게 되고 바로 알아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바로 알아버려야 된다고. 이해되나요? 자, 54페이지 두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태워도 돼요? 모기? 해보세요. 자, 여기 한번만 봐보자. 자, 다음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저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뭐가 됩니까? 2분의 x 더하기 3이 공비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돼야 되죠. 이런 연산 뭐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네. 설명할 것도 없는 거고. 네. 여기는 여기서 나타나는 a r의 n-1꼴에서 수렴 조건은 뭐가 되냐면 a가 0이 되거나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는 뭐가 됩니까? x가 0이면 계산해보나 마나 얘는 다 수렴이야. 0으로 다 수렴해버리는 거야. 두 번째,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1-x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해가지고 두 개의 공통범위 찾아야 돼. 이해했죠? 아니, 합집합 범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끝이야, 그냥. 쉬운데요? 너무 쉬운데? 해가지고 와서. 여기까지 해보세요. 54페이지요? 26분 진짜 언제부터 그러죠?